우선 게임 중독의 경우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뭐 작년에 게임 아이템 네. 뭐한 1,000만 원씩 샀다. 네.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치로 보거나 이러진 않나요? 최근에 사치를 했다. 뭐 이렇게. 사치로는 볼 수 있겠죠.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뭐 네. 주식, 도박, 네. 코인. 네, 맞아요. 거의 게임도 추가되는데 이 맞아요. 어떤 경중의 순서가 있나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면은 변호사님 혹시 게임 하시나요? 요새는 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해보셨나요? 네, 옛날에는 좋아했죠. 어떤 거? 최근에 한 건 이제 디아블로2 그거 한창 빠져서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안 해보셨나요? 핸드폰 게임은 예전에 클래시 오브 클랜이나 아, 네, 그 정도? 요즘 모바일 게임 보면은 네. 특히나 한국 게임이 네. 이게 그냥 게임이라는 어떤 가면만 쓰고 사설 도박장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행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이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오시나요? 많습니다. 정말 게임에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지출하신 분도 많이 옵니다. 그럼 이것도 도박으로 보나요? 그걸 어떻게 보나요? 애매해요. 낭비로 볼 수도 있고 도박으로 볼 수도 있는데 회생 위험마다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 달렸는데 제 영상 중에 게임 중독에 관한 영상이 없다고 필요를 얘기하시면서 좀 관련 영상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 중독, 그로 인한 아이템 구매로 인해서 과도한 채무를 빚진 분들이 개인회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게임 중독의 경우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형법상 죄가 되는 도박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죄가 안 되는 게임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채무를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게임 아이템 구매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해요. 게임 아이템 구매는 현재는 도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도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보는 회생유형 같은 경우에는 도박의 경우에 적용하는 실무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한 돈은 청산가치에 우선적으로 넣어서 변제 계획안을 세우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을 하였다면은 이 3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 계획안을 만들라는 거죠.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는 좀 나누어지는데요. 내가 가진 재산으로 3천만 원을 구매한 경우와 빚을 내서 3천만 원을 구매한 경우 두 경우 중에 일반적으로는 빚을 내서 구매한 경우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5년 동안 변제해도 게임 아이템 채무를 더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그럼 기각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청산가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100만 원일 때 60개월 변제하면 6천만 원인데 게임 아이템 채무를 청산가치에 더했을 때 청산가치가 9천만 원이 된다면은 나는 5년 동안 6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빚을 내가지고 네.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네. 뭐 청산가치에 산입하게 되는데 네.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뭐 작년에 게임 아이템 네. 뭐한 1,000만 원씩 샀다. 네.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괜찮죠. 사치로 보거나 이러진 않나요? 최근에 사치를 했다. 뭐 이렇게. 사치로는 볼 수 있겠죠.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사치로 보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 재산으로 1,000만 원을 살 정도가 되면은 이거 재무적으로 괜찮았던 거 아닌가? 라고 또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은 다른 데 쓰는 돈이 없어서 샀다. 근데 나중에 돼서 중독이 돼서 엄청 구매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빚도 지게 되고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다. 이런 주장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법원에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박 중독의 경우에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중독의 경우에도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통해 주장을 한다면은 좀 더 회생위원회 재량 범위 내에서 관대하게 좀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을 할 때 이제 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네. 뭐 찔려한달까? 라는 것들이 네.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뭐 네. 주식, 도박, 네. 코인, 네, 맞아요. 거의 게임도 추가되는데 이 맞아요. 어떤 경중의 순서가 있나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면은 주식과 코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도박은 서울외생법원에서도 문제가 돼요. 이 게임이 중간에 있는데 게임은 도박적 요소가 있으면서 투자적 요소는 없지만 도박은 아니다 라는 점이 있어서 좀 중간에 위치하고, 운이 좋으면은 정말 주식 코인처럼 청산가치 반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좀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라면은 도박처럼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생위원회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게임에 우리가 가차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 도박적 요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 좀 다른 것도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에서 내가 어디까지는 도박적 요소고 어디까지는 내가 취미생활이고 이런 것의 경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무엇인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인지 좀 소명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명하면 무조건 바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소명하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다뤄보신 케이스에서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건가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파산의 경우에는 환수금 없이 그냥 면책 결정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조금은 많이 갈리니까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